두 어른이 계십니다. 똑같이 73세이고 두 분 다 혼자 삽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말순 씨는 오늘도 아침부터 TV를 켰어요. 누워서 봤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어요.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누르지 못했습니다. 바쁠 텐데. 내가 짐이지. 오후에도 TV를 봤어요. 저녁에도 봤습니다. 잠들 때 TV가 꺼졌어요. 그게 말순 씨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박금순 씨는 오늘 아침 7시에 둘레길을 걸었어요. 이웃 할머니랑 같이 걸으면서 웃었습니다. 10시에는 복지관 수채화 수업을 들었어요. 오후에는 혼자 사는 80세 할머니 댁에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금순 씨 통장에는 국민연금 65만 원이 전부예요. 넓은 집도 없습니다. 자식이 특별히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금순 씨 얼굴은 편안합니다. 똑같이 혼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2025년 한국노인복지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1인 가구 노인 800명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행복도가 높은 노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조사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혼자임을 받아들인 사람. 둘째,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셋째, 배우고 움직이고 나누는 사람. 이 세 가지였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금순 씨가 행복하게 혼자 사는 비밀을 정확히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도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금순 씨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6개월 투병하다가 갔어요. 금순 씨는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집이 그대로였습니다. 남편 신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 코트가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안경이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었습니다. 금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금순 씨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이 떠집니다. 옆을 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 맞다. 혼자구나. 매일 아침 이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가요. 국 끓이기 귀찮아요. 남편 없으니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라면을 끓입니다. 혼자 먹어요. 맛이 없어요. 여보랑 같이 먹던 된장찌개가 생각나네. 눈물이 납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르지 못합니다. 큰아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빠요. 둘째 딸은 애셋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막내는 지방에 살아요. 전화해봐야 걱정만 시키지. 내가 짐이야.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혼자 TV를 켜요. 드라마가 나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켜놓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로우니까요. 오후가 됩니다. 저녁이 됩니다. 또 라면을 끓여요. 또 혼자 먹습니다.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집니다. 천장을 봅니다. 이게 내 하루야. 이게 내 인생이야.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금순 씨는 조금씩 작아졌어요. 거울을 보기 싫어졌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졌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미 다 살았어. 이제 끝이야. 그런데 어느 날 금순 씨가 우편함을 열었어요. 전단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였어요. 스마트폰 교실, 수채화,
노래교실, 건강체조, 웃음치료. 금순 씨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버렸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배움이야. 창피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전단지가 왔어요. 또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 금순 씨는 멈췄어요. 웃음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못 들어본 소리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안으로 향했습니다. 구경만 하려고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담당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프로그램 하실래요? 금순 씨는 당황했어요. 아, 저는 그냥 구경만요. 스마트폰 교실 오늘 딱 시작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저 스마트폰 잘 몰라서요. 문자도 겨우 보내는데. 몰라서 배우는 거예요. 어르신, 같이 가요. 선생님이 금순 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금순 씨는 따라갔어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이 10명쯤 앉아 있었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금순 씨가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처음이에요. 같이 해봐요. 그 한마디에 금순 씨 어깨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스마트폰 교실 첫날은 카카오톡 설치였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금순 씨 손가락이 크고 느렸어요. 옆 할머니는 벌써 설치가 됐는데 금순 씨는 아직 못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눌러보세요. 선생님이 와서 도와줬어요. 드디어 카카오톡이 설치됐습니다. 금순 씨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얼마 만에 웃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카카오톡을 봤습니다. 큰아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눌렀습니다. 느렸어요. 틀렸습니다. 지웠어요. 다시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엄마 카카오톡 배웠어.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엄마, 대박이다. 언제 배웠어요? 그리고 이모티콘이 쏟아졌습니다. 하트가 가득했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하트 하나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아들이 나를 반기는 거잖아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반가운 거잖아요. 그날 저녁 금순 씨는 라면이 아니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밥을 해도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작은 것 같지만 금순 씨한테는 큰 것이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금순 씨는 복지관을 꼬박꼬박 나갔어요. 스마트폰 교실뿐 아니라 수채화 수업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는 그림 소질 없어요 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소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기시면 돼요. 처음 그린 그림은 해바라기였어요. 삐뚤삐뚤했습니다. 노란색이 삐져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뜻해요. 색감이 살아있어요. 금순 씨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요? 그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었어요. 금순 씨는 그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내가 그린 거야. 내가 평생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만든 것을 내 집 벽에 건 게 처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복지관을 3달째 다니던 날이었어요. 담당자 선생님이 금순 씨한테 말했습니다. 어르신, 봉사 한번 해보실래요?
금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봉사요? 내가요? 나도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혼자 사시는 80대 어르신들이요. 금순 씨는 망설였어요. 나 같은 사람도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르신이 딱이에요. 첫 번째 봉사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든 도시락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금순 씨는 도시락 2개를 들었어요. 주소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작은 반지하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달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80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지 찡그리고 봤습니다. 왔어요? 그 2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게 느껴졌어요. 금순 씨는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받았어요. 고마워요.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있다가요. 금순 씨는 멈췄어요.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TV가 있었고, 이불이 있었고,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둘이 앉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나 오늘 아침부터 기다렸어. 금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요? 응. 당신 오면 사람 냄새가 나. 그게 좋아. 금순 씨는 참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기다려지는 사람이구나. 집에 오는 길에 금순 씨가 생각했어요. 내가 받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었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 2시간 이상 봉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4% 낮았어요. 사망률도 24% 낮았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금순 씨가 그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봉사가 나를 살렸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나를 일어서게 했어요. 매주 화요일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금순 씨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화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80세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졌어요. 봉사 가는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챙기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오늘 할머니 뭐라고 하실까? 어느 날 할머니가 금순 씨 손을 잡았어요. 조그맣고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어요. 내가 가고 나면 당신이 올 거잖아. 그 생각으로 살아. 금순 씨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이 한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따뜻했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더 큰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다. 금순 씨는 남편이 떠난 후 계속 기다렸어요. 남편이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자식이 옆에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큰 행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행복을 다 놓쳤어요. 화요일 할머니의 손, 복지관 선생님의 미소, 수채화 수업 후 집에 가져온 그림.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이었는데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금순 씨가 알았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 속에 있어요. 복지관을 4달째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건강 강좌가 있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들, 하루 30분 걷기가 보약입니다. 치매 위험 40% 감소, 심혈관 질환 35% 감소, 우울감 개선. 가장 싸고 가장 좋은 약이 걷기예요. 금순 씨는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무릎이 안 좋아서요.
강사가 말했어요. 천천히 걸으세요. 경쟁 아니에요.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그냥 나가서 걷기만 하세요. 그날 집에 오면서 금순 씨가 생각했어요. 그래, 나가서 좀 걸어볼까? 다음 날 아침 금순 씨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오래된 운동화였어요. 남편이 사준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갔습니다. 집 앞을 걸었어요. 10분 걸었습니다. 돌아왔어요. 숨이 찼어요. 나 이것밖에 못 걷나. 그래도 다음 날 또 나갔습니다. 15분 걸었어요. 그 다음 날 20분. 일주일 후엔 30분을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금순 씨가 동네 둘레길에 도전했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혼자 나섰습니다. 둘레길 입구에 섰어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금순 씨가 멈췄어요. 어머, 여기 이렇게 좋았어? 평생 이 동네 살았는데 처음 와봤습니다. 걸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밟혔어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새가 날아갔어요.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금순 씨가 중간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저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아파트들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지나갔어요. 금순 씨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 여기까지 왔네.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났어요. 오랫동안 혼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혼자라서 아무데도 못 갈 것 같았는데, 나 혼자 여기까지 왔네.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둘레길 걷기가 일과가 됐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어요. 어느새 아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도 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가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최말레 씨가 같이 걷자고 했습니다. 말레 씨도 혼자 살아요. 남편 없이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나도 그랬어. 라면만 먹었어. 저도요. 둘이 웃었어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걷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2종심 소욕불유구. 70이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70이 되면 자유로워도 된다고요. 금순 씨가 처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게 72종심이었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간 거였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고, 둘레길을 걷고 싶어서 걷는 것. 그게 다 72종심 소욕불유구예요. 70이 넘으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세요. 가고 싶은 곳을 가세요. 그게 진짜 70이에요. 복지관을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금순 씨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6시 30분에 눈이 떠집니다. 예전엔 새벽에 깨서 무서웠어요. 지금은 눈 뜨면 기대됩니다. 오늘 뭐 하지? 오늘 소풍 어디 가지? 아침 7시에 운동화를 신어요. 목요일이면 말레 씨를 만납니다. 둘이 같이 둘레길을 걸어요. 걸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걷다 보면 1시간이 금방이에요. 오전 10시에는 복지관 수채화 수업이 있어요. 요즘 금순 씨가 반에서 제일 잘 그립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작품 이번 전시회에 내봐요. 금순 씨가 놀랐습니다.
제 그림을요? 네. 어르신 그림 따뜻해요.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먹어요. 혼자 먹는 게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말레 씨랑 먹고, 스마트폰 수업에서 만난 갑순 씨랑 먹고, 건강체조 수업에서 만난 복자 씨랑 먹어요. 넷이 앉아서 먹다 보면 밥이 2공기도 들어갑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도시락 배달을 가요. 80세 할머니 댁에 갑니다. 문을 두드리면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열어줘요. 왔어요? 그 2글자가 금순 씨를 행복하게 합니다. 저녁에는 혼자 좋아하는 반찬을 해 먹어요. 미역국, 된장찌개, 계란말이. 예전엔 남편 없으니 해봐야 소용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먹어도 돼. 나를 위해 해도 돼. 밤에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수채화 시간에 장미를 그렸다. 말레 씨가 오늘 둘레길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웃었다. 80세 할머니가 오늘 안색이 좋았다. 저녁에 미역국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씁니다. 쓰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잠이 잘 와요. 새벽에 눈이 안 떠집니다. 눈을 뜨면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소풍이거든요. 금순 씨가 제게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떠나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그냥 살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복지관 문 한 번 열었는데 거기서 배움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봉사도 하게 되고 둘레길도 걷게 됐어요. 그 작은 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까 기대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또 혼자구나 싶어서요. 지금은 달라요. 눈 뜨면 소풍 가는 기분이에요. 어디 가볼까? 누구 만날까? 뭐 배울까? 그게 행복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거예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내 인생 처음으로 내 편이 됐어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하는 후회가 있어요. 병원 침대에서 하는 후회입니다. 더 벌 거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 모을 거리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더 배울 걸, 더 많이 웃을 걸, 더 많이 나눌 걸, 더 많이 걸을 걸, 오늘을 더 즐길 걸. 작은 것들이에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복지관 문 한 번 열기, 둘레길 한 번 걷기, 봉사 한 번 해보기, 수채화 한 장 그리기. 이런 작은 것들이 인생을 소풍으로 만들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처음에 나왔던 2사람 기억하시죠? 김말순 씨와 박금순 씨. 말순 씨는 혼자인 게 무섭고 서러워서 TV만 봤어요. 금순 씨는 처음엔 똑같았는데 복지관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배움이 생겼고, 친구가 생겼고, 봉사가 생겼고, 둘레길이 생겼습니다. 매일이 소풍이 됐어요. 공자께서 논어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2종심 소욕불유구. 70이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70이 되면 이제 자유로워도 된다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돼요. 금순 씨가 처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게 바로 72종심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수채화를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봉사를 하고 싶어서 하고, 둘레길을 걷고 싶어서 걷는 것. 그게 다 72종심 소욕불유구예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가는 곳이 있으신가요?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가세요. 지금 배우세요. 지금 만나세요. 70이 넘으셨으면
이제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게 공자가 여러분께 드리는 허락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금순 씨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남편 떠난 날 밤 현관에 주저앉아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했던 분이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면 소풍 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복지관 문 하나가, 둘레길 한 걸음이, 도시락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요. 오늘 저녁 복지관 전화번호를 찾아보세요. 내일 아침 운동화를 신고 10분만 걸어보세요.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인생을 소풍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오늘 내가 열어볼 문 하나만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 혼자라서 무거우신 분께 이 이야기를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소풍입니다. 혼자여도 소풍은 아름다워요. 복지관 문을 열고 둘레길을 걷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세요. 72종 심소욕 불유구. 이제는 마음 가는 대로 가볍게 걸어도 됩니다. 오늘도 황금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